정오 종합뉴스. (1월 15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입당 후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오늘 자정부터 한 주 동안 도내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국가대표를 반납한 제2의 김연아 유영 선수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더불어 잘 사는 게 경제민주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 데 진력하겠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마련한 첫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야당을 재정비하고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입니다. 최근 오랜 전통을 이어온 정당의 분열하는 모습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매우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집권정당으로 변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실함과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오랜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 조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고 심화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저는 그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는 총선에서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을 재정비하고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 데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선대위가 안정되면 곧바로 사퇴하고 천정배 의원과의 야권 대통합 추진 의지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인 박사를 전격 영입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 내 거취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대로 선대위가 안정되면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표는 호남, 특히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공동선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 인선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과의 대통합 추진 의지도 밝혀 지역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 민주계 정대철 고문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정 고문은 10여 명의 당원들과 함께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고문의 뒤를 따라 40여 명의 구 민주계 인사들이 탈당계를 더 민주에 제출합니다. 동교동계와 구 민주계 그리고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 모두 신당에 합류하기보다 제3지대에서 야권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 고문의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당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 교육, 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오전 8시에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제공되고 직장인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고서를 홈택스 상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오늘 자정부터 한 주 동안 도내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가축의 반출 제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군 지역에 어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우제류 가축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와 차량의 이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출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김제 돼지 사육농장에 이어서 고창에서도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가운데 구제역이 또 확산되는 건 아닌지 축산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해 사회경제적 비용과 농업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제역을 백신을 가지고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평소에 착실하게 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연말 현재 항체 형성률은 대략 한 63.7%쯤 됩니다. 시민단체들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정대협과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민변 등 383개 단체와 335명의 개인 등으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 행동은 어제 발족식을 열고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국 행동은 우선 합의 무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재협상 촉구 여론 결집을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과 문화제를 진행하고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기구의 긴급 호소 서한을 발송해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을 벌여 서명지를 유엔과 한일 정부에 전달해 국제사회에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는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희생당한 300위의 영혼이 모셔져 있는 성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표현한 것은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진영 국민회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세우신 분이라고 말한 데 이어 수요일이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현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국가대표를 반납한 제2의 김연아 유영 선수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영은 현재 피겨 세계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는 만 15세 이상부터 출전이 가능해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고 지난해 7월 국가대표 자격이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태능 선수촌도 떠나야 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유영에게 훈련장을 제공하고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오는 19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방상아 피겨 해설위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 선수는 과천 링크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피겨 선수들이 지금 일반인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선수에 맞게 선수
그 훈련 시간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링크 사정에 따른 훈련 시간으로 예,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네, 큰 현실이죠. 이른 시간이라 늦은 시간, 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시간에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부상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네, 최상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1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어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0.45달러 떨어진 1배럴에 26.04달러로 집계돼 2003년 11월 4일 배럴당 26.03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경제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의 원유 공급 확대 전망 등에 따라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항공기 이용객 피해 구제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항공기 이용 피해를 사후 개별적으로 구제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지연 결항 등으로 운항 일정이 바뀔 경우 항공사별로 대처하던 것을 예약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수화물 분실, 파손의 경우 항공사가 국제조약 등의 규정보다 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한 북한이 나흘 연속 대남 전단을 살포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젯밤과 오늘 새벽 북한군이 임진간 북측 황해북도 개풍군 등에서 대북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전단을 비닐 풍선에 담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지난 12일 오후부터 대남 전단 살포를 시작해 오늘까지 계속 대남 심리전에 나서며 대북 방송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 남부, 전남 서해안과 전라북도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0.9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